자, 기상. 자, 안 오신 분이, 안 오시는 분이 님. 자, 우리가 저번에 어디까지 했나요? 우리 1시간밖에 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펴봅시다. 너무 멀리 났어. 씨. 가까이 있으면 돼. 됐어. 이 정도. 이거 괜찮냐? 저번에 여기하고 여기까지 했죠, 그죠? 조금 안 했죠, 그죠? 어? 여기는 안 추워? 추워요. 어디 할 차례죠? 근데 왜? 잠깐만. 자, 책 펴봅시다. 장 깨고. 자, 책. 우리 어디 하냐? 저번에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96, 97 여기를 했었는데 제가 99는 그때 안 했었죠, 그죠? 네. 요거는 좀 뒤로 돌려서 하겠습니다. 99는 동경의 위치관계는 확인해야 되는데 조금 뒤로 돌렸다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보냐면 저번에 한 거를 먼저 하죠. 저번에 1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자, 각이 있으면 각이라고 하는 거는 X축, Y축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죠? 각은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 0의 오른쪽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아오면 몇 도인 거예요? 360도입니다. 그런데 저 각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어디만큼 이렇게 가다가 멈췄어. 그러면 요점하고 요점하고를 연결한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노란 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동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타만큼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연결된 이 선을 동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한 바퀴 돌아올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올 수도 있고 세 바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동경 세타는 세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 바퀴 돌아도 오고 두 바퀴 돌아도 오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 각은 어떻게 표시한다고 했냐면 주어진 각도가 있으면 그 앞에다가 360도 곱하기 n을 붙이면 된다. 이게 항상 일반적인 각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30도가 말고도 또 있죠. 그죠? 한 바퀴 돌아갖고 온 30도도 있을 거 아니야? 390도. 두 바퀴 돌으면 720에서 30도에서 750도.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일반각이라고 했다. 맞아요? 기억나? 아니 대답이 없어. 기억나냐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만약에 야 1,4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야. 1,4분면의 각. 1,4분면의 각이다라고 주어지면 1,4분면이니까 0도부터 90도 사이죠? 해서 0도부터 90도 사이라고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준다? 이 앞에다가 360도 곱하기 n을 붙인다 이 말이야. 0도부터 90도 사이가 1,4분면인 줄 알지만 한 바퀴 돌아서도 있고 두 바퀴 돌아서도 있으니까 앞에 360도 곱하기 n을 붙여서 여기서부터 여기도 360도 곱하기 n을 붙여가지고 여기까지가 1,4분면이에요. 이렇게 말해 버릇한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360도 곱하기 n 여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뜻하는 거야. 요거를 꼭 붙인 다음에 처리해 버릇해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각입니다. 됐죠? 됐지? 저번에 한 게 이거야. 1시간 동안에. 알겠죠? 알겠냐고! 자, 모르는 사람 대답하지 마. 알겠지? 아이씨. 알겠지? 왜 대답을 안 해? 알겠지? 저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아니야. 여기 하고 있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거야.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다. 자, 다음에는 두 번째 할 것은 오늘 할 겁니다. 두 번째 할 거는 요건 일반각인 거야. 일반적인 각을 우리가 각을 말할 때는 알았죠? 그냥 30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앞에 360도 곱하기 n을 무조건 붙여라. 알았죠? 붙인 다음에 한다.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0누고 1누고 2누고 이렇게 해서 답을 내주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 하냐면 호도법이라는 걸 합니다. 호도법. 자, 호도법이라는 걸 할 건데 먼저 여기서는 60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60분법. 60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60개로 나눈 방법이야. 그래서 어디를 나누냐면 정삼각형을 60개로 나눠서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정한 거야. 그래서 정삼각형의 한각이 60도야. 거기를 기준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이걸 60분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 60분법을 이용하면은 X축, Y축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 돌아온 게 몇 도인 거예요? 360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1도, 2도, 3도, 4도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오면 이게 360도가 돼. 왜냐하면 정삼각형의 요 한쪽을 60개로 나눴어. 그래서 이걸 1도로 만든 거거든. 1도, 2도 해서 60개 합치면 60도가 되겠지. 요건 일부러 60개로 쪼갰으니까. 그래서 이 용어가 여기서 온 거야. 그래서 정삼각형 한 변을 60개로 쪼갰기 때문에 60분법이라고 하는데 한 바퀴를 돌리면 60개 해서 360개가 돼요. 이걸 360도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호도법이라는 건 뭐냐? 여기 나타내면은 여기 나타낸 건 여기 나타낸 건 이렇게 생기면은 여게 30도. 30도라는 것도 있고 그죠? 45도라는 것도 있고 그죠? 60도라는 것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135도도 있고 170도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건데 요 도가 붙으면 얘가 값이 여기서부터 요렇게 된 거예요. 알았어요? 측량 자체가 여기서부터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야. 이게 도로 만든 거야. 도로. 그런데 지금 배울 호도법인 건 뭐냐면 요 60분법이라고 하는 것을 X축에다가 X축이 여기에요. 요 X축에 보면은 0하고 여기가 -1하고 1하고 2하고 여기에 이렇게 쭉 있으면 3하고 여기에 30도를 여기다 표시할 수 있겠냐? 그렇게 표시할 수 있니? 이거를 논하는 단원이 호도법. 결과론적으로는 표시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생긴 30도가 여기에 표시가 가능해. 45도도 여기에 표시 가능해. 60도도 여기다 쓸 수 있어. 그렇게 쓰고자 하는 걸 호도법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호도법은 뭐냐면 60분법이라고 하는 요 30도, 45도, 60도 요것을 X축에 표시하는 방법. 이거를 호도법이에요. X축에 표시하는 방법. 그러면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 아, 왜 이렇게 자꾸 지연인가? 졸지 마! 여기다 표시하는 거를 호도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호도법이라는 걸 요렇게 하는 거야. 요거는 옛날에 요렇게 정삼각형을 여기를 60개로 짜겠잖아. 이거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이 쪼갰다고 그랬죠? 이건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방법인데, 나중에 요걸 연구하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요렇게 생긴 원이 있잖아요. 원이 있어가지고 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야. 그러면 요 길이만큼을 이쪽으로 가. 요 길이가 1이 되도록. 요 길이가 1이 돼요. 여기가 1이 되는 거를 요로 재.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렇게 부채꼴을 만들면 요 값이 1이 나와요. 숫자 1이 돼. 요 길이만큼을 요로 쟀을 때 요 연결한 요 데이터가 1이 돼. 1분의 1이라고 해서 1이 되는 거야. 만약에 요 반지름의 1인 거에 2배를 가. 그럼 2죠. 2를 가잖아? 그러면 요렇게 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숫자 2와 같은 거야. 알겠어요? 요 길이만큼을 가서 잰 요 각도, 요만큼의 데이터가 숫자 1이 나와. 이만큼 간 거에 요거에 2배 갔어요. 요만큼의 각의 크기가 숫자 2랑 똑같아. 알겠죠? 60분법은 어떻게 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을 때 여기가 1도, 2도, 3도, 4도, 5도 이렇게 쪼개면서 쭉 돌아가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간 게 1도짜리가 150도가 있으면 150도라는 값이야. 알겠죠? 150도라는 값인데 이렇게 각을 재는 방법이 있었던 거야. 요거만큼 얘를 가면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숫자 1이라는 데이터의 값이야. 저게 각도의 개념인 거야. 각도계로 요거보다 2배를 1로 갔어. 그럼 여기가 있을 거 아니냐? 요게 2라는 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150도라고 표시하지만 저기에 각의 표시는 2라고 하는 거야. 각을 표시하는 게 2가지 방법이 있었던 거야. 여는 뭐뭐 도를 붙인 방법. 요거는 그냥 숫자가 나오는 방법. 이게 2가지가 있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바퀴를 돌아가면 몇 도야? 360도지? 360도야. 여기서 한 바퀴를 돌리는데 이 원의 둘레가 얼마야? 반지름의 1이 원의 둘레는 2파. 여기서 한 바퀴는 2파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에서 한 바퀴는 360도고 이렇게 각을 재는 방법에서 한 바퀴를 돌았더니 얘가 2파인 거 아니야. 여기도 한 바퀴고 여기도 한 바퀴니까 똑같잖아. 그리고 이게 같아. 각을 재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한 바퀴를 재는 건 360도고 이렇게 한 바퀴를 재는 건 2파이야. 똑같은 각을 쟀어. 그 값이 똑같을 거 아니냐? 그래서 2파이가 360도로 나타내어지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해요. 2파이가 360도로 나눠지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각을 재는 방법. 여기서 한 바퀴. 여기서 한 바퀴. 같을 거 아니야. 똑같은 원에서 따졌으니까. 여기서 한 바퀴 삥 돌으면 2파이고 한 바퀴 삥 돌으면 360도라는 거야. 각을 재는 2부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지금 머릿속에 있지만 실제 수학에서 두 부류가 이렇게 각을 재 한 바퀴 360도. 이렇게 각을 재 한 바퀴 2파이.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야. 여기서 2로 나누면 파이는 몇이야? 180도잖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파이는 180도지. 그러니까
요 파이가 180도인 것처럼 파이가 3.14이냐? 3.14가 180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3.14라는 숫자가 각도로 말하면 180도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요렇게 수직선이 있잖아. X축이 있으면 0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쭉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옛날에 중학교 때부터 여기다 표시했단 말이야. 여기에 야 2분의 1 어디다 표시해? 여기죠? 맞죠? 2분의 3 어디다 표시해? 여기다 표시해. 그 다음에 4분의 7 여기다 표시해. 그런데 만약에 중3 때 루트 3 표시할 수 있어? 루트 2 어디다 표시해? 루트 2 여기다 표시할 수 있었어. 어디다 표시해? 1점 얼마잖아. 여기가 루트 2야. 여기가 루트 2 무리수 배우고 표시했잖아. 루트 2가 여기라고. 1.4 이거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중3 때 배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야. 그러면 루트 3도 표시하고 루트 4도 표시하고 표시해. 그 다음에 30도가 있어. 표시하고 싶어. 180도가 있어. 180도를 여기다 표시할 수 있어. 그 전에 못 썼어. 이제 표시하는 거야. 180도가 3.14니까 여기에다가 180도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180도라는 값도 여기에 표시, X축에 표시할 수 있었던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알겠어요? 그럼 앞으로는 여기 X축에 다 쓰는 거야. 몰랐던 것도 야 요렇게 했더니 여기가 표시가 돼. 루트 2도 표시돼. 내가 필요한 걸 여기다 다 찍는데 이제 요 각도를 X축에 표시할 수 있게 된다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30도, 45도, 60도만 알면 됐는데 지금부터는 30도, 45도, 60도를 X축에 표시할 수 있니? 예스. 어디다가 여기다 표시해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지금부터 하는 거란 뜻이에요. 알았어요? 이거를 호도법이라고 하는데 얘는 요 내용은 사실 별 필요가 없어요. 뭐만 외우면 돼. 80도가 파이라고 하는 것이 180도라는 것만 외우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앞으로는 180도라고 하는 것을 파이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30도를 구하고 싶어. 그럼 30도는 뭐라고 쓰면 돼? 이걸 어떻게 하면 30도가 되죠? 6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6분의 파이. 그래서 중학교 때는 30도, 고등학교 때는 6분의 파이라고 답하는 거야. 6분의 파이라고 말하면 이게 30도를 뜻하는 거야. 앞으로는. 만약에 여기에 45도를 말하고 싶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주면 45도가 돼요? 4로 나누면 돼. 4로 나누면 얼마야? 4분의 파이야. 알았어요? 만약에 60도를 말해주고 싶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면 60도가 돼? 3으로 나누면 돼. 3분의 파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생이 중학생이야. 그러면 60도라고 말해주는 거야. 여러분 언니가 고3이야. 그러면 6도 말하라고 언니 3분의 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보다 더 한 사람은 이렇게 답해주는 거고 여러분보다 어린 사람은 이렇게 답해주는 거야.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걸 왔다 갔다 쓰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써줍니다. 됐죠? 그러면 요걸 180으로 나눠요. 요거 외우면 돼. 근데 180으로 나누면 180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이 1도잖아요. 1도는 아까 전에 삼각형에서 얘를 60등분 했잖아. 요거 자르면 1도인데 요 데이터가 있었단 말이야. 이 데이터가 3.14를 180도로 나누면 약 이게 몇 도쯤 되냐면 아주 작은 값이 돼요. 3.14를 180으로 나누면 0.1몇쯤 될 거 아니야. 굉장히 작은 값이 되는 거야. 1도는. 그 작은 값들이 모여서 30도는 얼마가 되고 45도는 얼마가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숫자 1 있잖아요. 1이라는 것은 대강 어느 정도쯤 되나요? 라고 물을 거 아니야. 숫자 1은. 그럼 아까 1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원이 있었을 적에 반지름이 1일 때 1만큼 간 값이 요게 1인 거거든요. 이거는 딱 봐도 60도 비스무리하잖아요. 그럼 1이라는 값은 1이 되려면 파이로 나누면 되잖아. 1이라는 것이 얼마가 되냐면
파이분의 180도가 되잖아. 이거 실제로 약간 계산해보면 약 57도쯤 돼요. 숫자 1이라는 값은 57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4 배우잖아. 각도로 말해봐. 57도, 100몇 도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이 숫자랑 각도랑 혼용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부터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부터.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냐? 아니 만약에 옛날에 아주 옛날 조선시대에 미국에 달러 가져와서 구멍가게에서 그거 대고 물건 사면 안 고슬러줄 거 아니야. 그게 달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지금은 1달러면 알잖아. 1,000얼마라는 걸.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서 전에는 30도, 45도 쪽이 따로 있었어. 숫자 1, 2, 3, 4가 따로 있었어. 같이 합칠 수가 없었는데 여러 가지 관계가 생기면서부터 각도하고 숫자가 호환이 되는 거다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때 외워두는 거야. 파이가 180도라는 걸 외워서 표시하더라. 요거만 외우면 되는겨. 자, 넘어가서 거기 보면은 101번 있어요. 다음 값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라 그랬어요. 120도 이렇게 있죠? 그러면 보통 요 세 개를 외워서 120도면 요거의 몇 배야? 2배죠? 그러니까 3분의 2파이라고 쓰면 돼. 거기에 290도가 있잖아요. 290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290도는 없잖아요. 그러면 요게 10도가 18분의 파이야. 이게 180도니까 나누면 10도잖아. 290도는 29 곱하기 10도 아니야? 그러니까 29 곱하기 18분의 파이. 18분의 29파이라고 그냥 말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에는 다음 각을 60분법으로 나타내라 그랬죠? 10분의 7파이. 이거를 60분법이면 몇 도 나타내라야. 여기서 100파이, 파이가 180도야. 그럼 나는 18도잖아. 18도에다 7 곱하니까 7, 8이 56, 7인 7, 126도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해주더라 라는 뜻이야. 그러면 개념 체크 1, 2번이 있고, 그죠? 그 두 개를 지금 해주세요. 개념 체크 1, 2번. 개념 체크 1, 2번. 펜이요, 펜. 자, 그러면 조금 더 넘어갑시다. 다음에는 103쪽 갑니다. 103쪽. 요거는 중학교 때 했던 겁니다. 이 누구지? 단순히 누구구나. 자, 부채꼴이 있어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면 요 각도가 세타죠. 반지름하고 여기가 반지름하고 요 길이를 호의 길이라고 해요. 호의 길이의 약수는 L입니다. L. 그 다음에 요 세타라고 하는 거는 각도라는 각이라는 뜻이야. 근데 앞으로는 여기 있을 때 전부 다 요거를 호도법으로 고쳐 써야 돼요. 실수로 써야 된다. 만약에 여기가 30도였다. 이건 중학교 때까지고 고등학교에서는 요거를 6분의 파이라고 쓰셔야 돼요. 알겠죠? 호도로 씁니다. 6분의 파이라고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여기다 60도로 쓰잖아. 그 여러분 답을 쓸 때는 3분의 파이라고 표시해야 돼. 학교 시험지 쓸 때는. 안 그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알았죠? 감점해 줍니다. 이렇게 쓸 거고.
여 부채꼴에서 요 호의 길이 L이라는 게 있어요. L은 R하고 세타를 곱한 거예요. L이라는 거. 다음에 이 부채꼴의 넓이가 있습니다. 부채꼴의 넓이는 중3 때도 배웠어요. 요 부채꼴의 넓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거하고 2분의 1 RL이에요. 지금 이게 높이처럼 봐.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넓이 구하는 거. 그리고 요 넓이 구하는 문제에서 수능에 나온 적이 있는 게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려요. 자,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거 문제를 풀 텐데 필수예제 4번 합시다. 필수예제 4번.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인 그럼 부채꼴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반지름의 길이는 3이에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3이죠. 그죠?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2파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파인 거야. 호의 길이. 그러면 여기는 각도가 이렇게 세타가 있는 거야. 이런 형태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생겼을 적에 뭘 구하냐면 중심각의 크기 세타라는 걸 구하고 넓이를 구하라가 문제예요.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 크기를 구하려면 호의 길이는 요걸 곱한 거예요. 그죠? R하고 세타를 곱한 거니까 L이라는 거 2파이는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3세타죠? 그래서 세타는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2파이죠. 그죠? 파이가 180이니까 요 계산하면은 120도쯤 돼. 그러니까 요게 120도인데 120도라고 쓰지 120도가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3분의 2파인 거야. 알겠죠? 3분의 2파이.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파이는 3.14잖아. 근데 이게 120도인데 120도가 실수값은 얼마냐면은 3분의 3.14니까 약 1점 얼마죠? 2점 얼마인 거야. 그러니까 숫자로는 120도가 2점 얼마에 해당되는 거라는 뜻이에요.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각도도 다 이제 X축에 표시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파이는 무조건 3.14야. 근데 각으로 표시한다면 그럼 이거 180도로 처리해 주는 것 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데 넓이 구하는 건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외워야 됩니다. 중학교 때도 나온 거라 외워서 대입하면 돼.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에 두 개가 있어. 근데 요거 쓸 거야. 2분의 1에 3L 2파이 이렇게 하면 답이에요. 답은 3파이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거 4-2하고 4-1을 여러분이 하고 4-3은 설명합니다. 4-3번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고 모선의 길이가 12가 되는 원뿔이 있어요. 그거의 겉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원뿔이 있다 그랬죠. 아이고 씨, 원뿔인데. 자, 원뿔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게 원뿔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원뿔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원뿔인데 반지름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은 4고 모선의 길이는 요걸 모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모선의 길이는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0이에요. 이게 입체야, 입체. 이거의 겉넓이를 구해요. 겉넓이는 이 꽃갈 모양이니까 겉에 거하고 이 안에 거를 구하는 거죠. 정계도를 펼치는 거예요. 겉넓이 구할 땐 정계도를 펼쳐. 그럼 이거의 정계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싹 칼로 칼질을 낸 다음에 이렇게 펼쳐내면 되죠. 펼치면 이게 쭉 펼쳐서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선의 길이 12는 여기랑 해당되는 거죠. 다음에 여기가 4죠. 그럼 요 원의 둘레는 파이야 이제 뭐 8파이니까 여기에 원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4니까 요 둘레가 8파이야. 그러면 요 길이랑 똑같잖아. 맞물려 있으니까 이게 8파이입니다. 겉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요 넓이 구하면 되죠. 이거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16파이에다가 얘는 부채꼴이네. 그러면 이거의 겉넓이니까 넓이 구하면 되죠.
2분의 1 RL. 답이 알았죠? 원뿔의 전개도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중학교 때 하도 많이 했던 거긴 한데 고등학교 때 까먹을 수가 있고 요거를 모선의 기라고 합니다. 알았죠? 요걸 모선의 기자 용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처리하면 되겠죠. 4-1, 2번 해주세요. 넘겨서 별표입니다. 별표. 여기는 별표입니다. 필수예요. 수능에도 나왔고 아주 많이 출제돼요. 그 숫자만 바꿔냅니다. 요것도 무조건 나옵니다. 내가 전에 이거 노래 불러줬냐?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죠? 무조건 나오는 건 노래가 있다고 그랬죠? 무조건이야. 따라다 따라다라단 딴딴 이거 꼭 나와요. 알았죠? 무조건 나와. 알았지? 무조건 나옵니다. 자, 문제. 둘레 길이가 18인 둘레 길이가 18이 되는 부채꼴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 부채꼴이. 그런데 여기서 넓이가 최대인 걸 구하라죠? 넓이가 최대인 걸 구하라가 되는데 이 최대인 것의 최대 값은 얼마냐?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때의 반지름 얼마인지 알 수 있어? 그때의 각도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 그때의 호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 요 네 개가 하나씩 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알았죠?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풀 건데 솔루션 이렇게 돼요. 부채꼴을 일단 이렇게 그려줘요. 싹. 그러면 각도가 있고 반지름, 호의 길이죠. 둘레가 18이라는 거는 어느 거를 더한 게 18이야. 그래서 표시해주면 어떻게 돼요? 둘레가 18인 거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죠? 그죠? 그게 뭐가 되는 거죠? 2R 더하기 L이라고 하는 것은 18인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 나는 넓이가 최대인 거니까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겠죠? 넓이를 구하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2분의 1 R제곱 세타하고 또 2분의 1 RL이죠. 그러면 요걸 써야 되냐? 요걸 써야 되냐? 여기 주어졌으니까 넓이 구할 때 저 위에 거 써야 돼? 아래 거 써야 돼? 아래 거 써야지. 아니 R하고 L을 줬으니까 R하고 L 나온 걸 쓰잖아. 넓이는 2분의 1 RL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문자가 두 개잖아. 여기서 2RL 더하기 L은 18이니까 L이라는 거는 18 마이너스 2R일 거 아니에요. 그걸 바꿔서 요 L 대신에 넣어놓으면 2분의 1 R에다가 18 마이너스 2R이 돼요. 2로 나눠주면 9고 1이 되니까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9R이 됐어요. 맞지? 요렇게 했더니 R에 관한 몇 차냐? 2차. R에 관한 2차의 최대치에서 어떻게 구해야 돼? 완전제곱이죠. 2차니까 완전제곱으로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걸 완전제곱 구하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분의 9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4분의 81이죠. 그림은 이런 꼬라지로 생겼을 거고 R이 2분의 9일 때 최대값은 4분의 81이 됐다. 맞아요? 그러면 R이 2분의 9일 때 최대값이 4분의 81이니까 최대값은 4분의 81. R은 2분의 9일 때, 그죠? R이 2분의 9야. 그러면 R 2분의 9를 여기다 집어넣어. 9죠? 왜는? 9일 때. 맞아요? 그럼 세타도 구하래. 근데 세타를 구할 때는 요걸 쓸 수 있잖아요. L이라는 것이 9일 때, R이라는 것이 2분의 9일 때. 그러니까 세타는 2 나와요.
세타는 2야. 숫자 2야, 세타는. 그러면 세타가 숫자 2잖아요. 그럼 얘가 숫자 2면은 그 부채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게 반지름 R일 때 R만큼 가면 1이라고 했지. 근데 R일 때 R의 2배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럴 때가 여기가 2라고 했어요. 여기가 R일 때 그 R의 2배가 간 게 요렇게 돼. 1도가 1이라는 숫자가 약 57도쯤 돼. 약. 그러면 2라는 거는 여기 2배쯤 되잖아. 그죠? 그러면 몇 도가 되니? 114도쯤 되겠죠, 그죠? 약 115도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요런 우리가 옛날 조상들이 쓰던 흔한 부채 모양일 때가 넓이가 제일 커. 이런 모양일 때. 그래야 바람이 제일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요 각도가 약 120도보다 좀 작아요. 여러분이 부채 여름에 부채를 막 지피다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잖아요. 이게 넓이가 제일 크니까 그래. 실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부채가.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는 과학이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모양이. 알겠죠? 우리 보면은 요게 수능에 그림이 나온 적이 있었고, 요거 다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요런 거 있어. 요것도 옛날에는 다 경험상 알았지만 수학적으로 이게 넓이가 제일 크려면 여기가 바람이 제일 많이 나오겠지.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생긴 경우를 우리가 나중에 더 배우는 게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부엌에서 쓰는 그릇 모양이 보면 전부 다 그릇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응? 그릇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릇 모양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대 1획이야. 집에 가면은 그릇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반찬 담는 그릇통에 보면 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알겠죠? 집에서 저녁에 아빠가 야 라면이나 끓여 먹자. 근데 엄마가 이런 그릇 갖다 주고 먹어봐. 이렇게 끓여 먹는 아빠 있냐? 없지. 다 이런 그릇을 끓여 먹잖아. 왜 그럴까? 이렇게 해야지 물이 제일 많이 들어가. 이렇게 해야지 같은 걸로 만들었을 때 요거의 부피가 제일 커요. 그래서 그릇 모양이 다 이렇게 돼. 그래서 요거 비가 다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요런 이유가 왜 이렇게 되는 모양인지를 우리가 고등학교 배우면서 어느 정도 배웁니다. 나중에 좀 빠졌긴 했지만, 그래서 요 문제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요것도 나오고요. 요것도 나오고. 얘를 다 묻는 데가 별로 없어. 요거 묻는 학교, 요거 묻는 학교, 요거 묻는 학교, 요거 묻는 학교, 학교마다 틀려. 대신에 무조건 출제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거 밑에 5-1번하고 5-2번 있죠? 거기 5-2번에 보면은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하고 중심값 구하라니까 요거랑 요거 구하는 거잖아. 중심값은 무조건 2야, 2. 그냥 지금 나왔잖아. 이거밖에 없어. 2밖에. 그죠? 얘는 무조건 각도는 2야. 선생님, 요 2인데 요거 조심하셔야 돼. 요 2라는 것이 숫자 2야. 각도로는 약 114도쯤 되잖아. 근데 요걸 2라고만 써야 돼. 이게 학생들이 숙달이 안 되니까 요 뒤에다가 나중에 요게 호도법이니까 호도법 영어 라디안이거든요. 이 라디안 이렇게 붙이시는 학교 선생님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요 붙이는 거 아니야. 학교 선생님이 이거 붙이잖아. 그럼 저 선생님 아직은 조금 모르시는 거야. 이거 붙이면 안 돼. 붙이는 사람 굉장히 많아. 이거 붙이는 게 아니야. 알았어요? 그래서 단위 중에 유일하게 각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단위가 없어. 그냥 실수값이야. 3cm 이렇게 단위가 붙잖아. 요 호도라고 하는 거에는 단위가 없어요. 알았어요? 붙이는 게 아니야. 그냥 2라고 하면 숫자 2야. 요건 각으로 하면 약 114도쯤 되는 거야. 라고 그냥 알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5-1번하고 5-2번 풀어주세요. 어디가? 2가 숫자 여기가 2라고 쓰는 거야. 왜 무조건이에요? 얘는 최대가 돼서 구하는 거는
L은 R세타니까 얘가 꼭 요거의 2배가 돼야 돼. 항상 2배니까 요거의 2배. 얘가 R일 때 2R이니까 얘는 무조건 2인 거지. 최대이죠. 그러면 막 2파이 이런 거랑 그냥 이랑 다른 거예요? 2파이는 다르지. 2파이는 2 곱하기 3.14니까 6점 얼마고 2는 그냥 2인데 그럼 다르지. 그냥 숫자 2야. 각도로 말하면 114도쯤 된다 이 뜻이야. 내 말이 뭔지 알겠어요? 야, 우리가 배우는 숫자 3이라는 걸 각도로 말하면 몇 도쯤 되니? 57도 곱하기 3쯤 되는 거야. 그런 거야. 그냥 외우는 거야? 1도가 이게 이제 약속을 그렇게 한 거야. 요 길이만큼의 요 길이를 잰 거. 요렇게 생긴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1이 되는 요 길이가 각도의 개념이 1인데 이게 57도야. 숫자 1은 57도에 해당되는 거야. 그전에는 실수가 몇 도인지를 말하지 않았다가 지금부터는 숫자들도 각도로 표시될 수 있어 이런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자가 있어. 우리가 잘 보면 이렇게 문방구에 샀잖아. 문방구에 자를 보면 여기가 1, 여기가 2, 3, 4 이렇게 10cm 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자를 샀어. 이렇게 써 있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비싼 자를 샀어. 각도까지 표시된 자를 샀어. 그럼 여기 밑에 57도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기다 114도라고 써 있고. 요 숫자들이 각으로도 표현이 되는 거야. 지금 안 것뿐이야. 그전에도 알았었는데 우리가 안 배웠었고 이제 아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지금 넓이 구하는 공식이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가 반지름이 5였을 때 넓이의 최대값은 25. 그러면 최대값은 25인데 여기는 코의 길이 구하래잖아. 그러면 반지름이 5였고, 그지? 둘레의 길이가 얼마야? 10이 있을 건데 얘가 5였잖니? L은 10이잖아, 그지? 그럼 호의 길이는 10이구나 라고 쓰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호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는 5, 호의 길이는 그거의 2배야. 50. 각을 구하려면 2라고 쓰고, 넓이를 구하려면 25라고 쓰고, 요거 써도 되고, 요거 써도 되고, 하나씩. 하나는 묻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 안 된다고? 완전 제곱식이 2차가 안 될 수가 없지 않냐? 계산이 틀렸지. 봐봐. 여기가 10이 어디 갔어?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10R이겠지. 10알이요? 아니야. 나는 10R 10R이 아니라 10R. 여기 10 있잖아.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10R. 아니 그냥 있는 대로 한 거야. 어디? 다 했어. 그러면 이게 그림이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반지름이 5일 때 최대값은 25예요. 그죠? 이거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한 거 아니야? 최대값은 25. 반지름이 5일 때. 그럼 넓이가 최대인 것은 이런 경우고 반지름이 5일 때야. 반지름 구하래. 5지? 호의 길이 구하래. 호의 길이는 L. L은 10. 요것만 구한 거야. 만약에 최대값을 구하라면 써주면 돼. 세타를 구하라고 해도 찾아서 써주면 돼. 저 4개를 묻는데 2개만 묻은 거죠. 여기서는. 이해돼요? 다 됐어요? 한 개면 됐어? 됐냐? 너 됐냐? 그 밑에 거 2번. 완전 제곱 했잖아. 했어요. 아래 5일 때 넓이의 최대값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R이 5일 때 최대값은 25.
최대값은 25인데 반지름을 구하려잖아. 5. 호의 길이 구하려잖아. 호의 길이가 L 구하라는 거 아니야. 여기다 5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0. 이렇게 쓰면 되지. 아, 오. 쌤 모르겠어요. 어디?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너 몇 차야? 2차. 완전 제곱. 완전 제곱. 어떻게 해줘야 돼? 완전 제곱. 마이너스 빼요? 빼는 거지. 에이씨, 아이 암산도 못해. 이 조씨. 암산하면 틀리지 말든가. 씨. 됐지? 예. 그 마이너스를 묶어냈잖아. 아 마이너스 네네. 반의 제곱 얼마? 25. 25. 예. 빼기 25니까 더하기 25. 마이너스 r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25. 아 해. r이 5일 때 여기가 25. r이 5일 때 최대값 25. 반지름의 길이는 5. 됐어요? 네. 호의 길이는 L 구하라는 거야. 여기가 5니까 얼마야? 10. 최대값을 구하라면 그 값을 구하라고 만약에 물었다면은 네. 25. 여기는 안 물었잖아. 그러니까. 네. 세타를 구하라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2 이렇게 아까 구하는 거야. L은 R 세타가 있었잖아. 네. 빨리 두 번째도 해놓으세요. 했어요? 됐죠? 자, 다음은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필기하는 걸 한 번 더 알긴 할 텐데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는 설명만 잘 들으면 돼요. 자, 퀴즈를 냅니다. 이거 맞나? 자, 퀴즈 냅니다.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잖아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일 때는 피타고라 정리가 성립하지. 그죠? 그럼 이집트에 보면은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피라미드가 이렇게 생긴 걸 알아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이집트 왕들이 피라미드를 이걸 세우다가 엄청 많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면 여기가 정확하게 직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요. 양쪽이 정확하게 직각을 이루어야지 피라미드가 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요 이집트 사람들이 피타고라 정리를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 맘모스 뛰어다닐 때, 그죠? 맘모스가 뛰어다닐 때 이집트인들이 그때 중간 정도밖에 안 돼. 그때 알고 있었어요. 피라미드 세웠단 말이야. 여기서 피타고라 정리가 성립하잖아요. 이게 기본이야. 근데 요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이 직각삼각형에 여기가 높이가 세로라는 뜻이잖아. 세로가 SINE야. 세로. 뭐라고 읽어야 돼? 사인. 요건 가로잖아. 영어의 세로의 반대 개념이잖아. 요걸 가로라고 하잖아. 세로의 반대 개념일 땐 앞에다가 부정적도어를 붙여요. 그게 호야. 요걸 읽으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이야. 다음에 이거에 경사가 있을 거 아니야. 가로분의 세로가 경사잖아. 그 경사를 영어로는 이렇게 읽더라 이거지. 탄젠트라고 읽었다 이 말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의 직각삼각형에서 가로, 세로, 경사라는 세 개가 있다 이 말이야. 하나에서 나온 거야. 가로, 세로, 경사가 있었어요. 그거를 영어로 말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퀴즈는 이겁니다. 요 가로 세로 경사에 대한 개념을 아주 우리 옛날에 세종대왕이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세종대왕님이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기록이 남아있어요. 집현전 학자한테 이걸 주고 공부 안 하고 시켰어. 세종대왕이. 공부를 좋아하는 분 아니야? 집현 학자들이 그때는 6.25니까 공부를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거 봐라 이 새끼들이 시험 봤어. 기록에 남아있어. 집현전 학자한테 요 가로비 세로비 경사에 대한 비를 공부한 거를 시험을 봤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위대한 대왕이 되신 거야. 알았죠? 그 요게 비를 따지니까 요 비를 따니까 가계 개념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별을 관측해서 농사 지을 때 쓰고 그때 과학기술이 발전한 거죠. 그죠? 여기 알고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그러면 원래는 국산말로 가로 세로 높이 경사가 되는 거 아니야? 가로 세로 경사인데 경시하다 보니까 이것이 유럽으로 가서 걔네들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용어를 써서 지금 우리가 그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라는 걸 배우는데 이거를 이제 거꾸로 역수입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각도가 있으면 이거분의 이거가 사인이에요. 이거분의 이거가 코사인이고 이거분의 이거가 탄젠트라고 배웠을 거 아니냐?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한 경사에 대한 거를 이렇게 코사인 사인으로 배워. 사인이 세로야 가로고. 알았죠? 이거를 다시 우리가 거꾸로 이제 다시 배우고 옛날에 알고 있었던 거를 다시 용어만 바뀌어서 다시 배우는 거야.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이걸 다 알았다는 거지. 그죠? 옛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거를 거꾸로 다시 우리가 배우는데 결국은 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게 하나의 삼각형에서 나왔을 거 아니냐? 그러면 얘네들끼리가 아무 관계가 없겠냐?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 그잖아. 같은 데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네들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당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인, 코사인에 대한 관계가 나오면 외우면 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였기 때문에. 저건 외우셔야 돼. 알았어요? 나중에 혹시 사인, 코사인의 관계가 내가 야 이거 외워야 된다 그러면 아 이건 밀접하니까 이거 꼭 외워야지 문제를 풀겠구나가 기본 베이스로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중학교 때는 요 각도가 90도를 넘어가는 걸 안 해요. 왜냐? 90도를 넘어가면 직각을 못 만들어. 요 각도가 예를 들어서 여기 60도면 직각 만들기 편한데 120도잖아? 각도가 120도야. 이렇게 이 120도가 되면은 직각을 못 만들어.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직각을 어쩔 수 없이 왼쪽에다 만들어. 못 만드니까 여기 직각을 못 만들어. 120도짜리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왼쪽에 있는 요거의 도움으로 문제를 풀어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가 120도니까 몇 도야? 180도가 되니까 60도짜리지 60도짜리의 직각의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를 구하게 돼 있어.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까지예요. 근데 중학교 때를 실제 보면은 30도, 45도, 60도를 넘어가는 건 안 하고 여기서만 장난치다가 중학교가 끝나. 중학교는 90도 안에서만 장난을 쳐. 요 B만 가지고 따져. 그게 중학교 때는 삼각 B라고 부릅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전범위를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전범위를 다 한다는 거는 함수가 된다는 뜻이야. 삼각 함수가 돼. 중학교 때는 삼각 B고 고등학교 때는 삼각 함수인 이유는 중학교 때는 일부만 하는 거고 고등학교 때는 다 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를 다 해줄 건데 다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X축, Y축이 이렇게 있어요. X축, Y축이 있으면 각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니? 여기는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 여기는 2사분면. 여기는 3사분면. 여기는 4사분면이죠? 1사분면은 0하고 90도고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잖아. 각 사분면에 관해서 삼각비를 다 다루게 돼 있어요. 중학교 때는 여기가 주로 해. 99%. 어쩌다 여기를 살짝
살짝 쬐끔하다 말아. 여기를 자세히 할 수도 없어. 여기까지를 많이 하다가 여기를 살짝 배우도 말아. 고등학교 때는 이걸 다 하는 거지. 알았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보다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본질은 똑같은 거야. 근데 중학교 때 삼각비 다 잘한다고 그래. 고등학교 때 삼각비는 어려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뭘 배우느냐? 0하고 90도 사이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60도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라고 하면 60도가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멈출 거 아니야. 60도 가서 얘랑 연결된 게 이렇게 생기잖아.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려고 그러면 당연히 얘가 세로죠. 그러면 요 삼각형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따지는 거야. 그러면 60도짜리 삼각 B가 있어. 닮은 B.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2는 알지? 2대 1대 루트 3. 그러면 사인의 60도는 얼마인 거야? 2분의 루트 3. 코사인의 60도는 얼마인 거야? 2분의 1. 탄젠트의 60도는 얼마인 거야? 루트 3. 아 이거 모르면 동생들한테 쪽팔리지. 동생들이 지금 딱 중3 아니야? 동생이 있다며 그죠? 동생들이 이거 배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려주는데 근데 이게 넘어가서 나한테 뭘 구하라는 거냐면 120도짜리에 대해서 논해봐라라고 물었단 말이야. 그러면 각은 120도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120도를 갔어. 멈춰. 그러면 이렇게 생긴 선이 생기잖아. 이게 동경이야. 근데 이 120도를 넘어가면 직각삼각형을 못 만들잖아. 삼각비를 못 구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20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의 옆에 거를 활용하는 거야. 알았어요? 옆에 거를 활용하는데 잘 봐. 요게 세로가 높이지. 이 세로가 사인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발을 내려서 요 삼각형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이 삼각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 삼각형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사인의 120도짜리 그 다음에 코사인의 120도 탄젠트의 120도를 구하라고 묻는단 말이야. 시험 문제에.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90도를 넘어가면 요거 왼쪽에 있는 요거의 도움을 받아서 구해야 돼. 그럼 여기가 몇 도야? 여기 몇 도야? 60도죠? 그럼 B를 구할 수 있죠?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1대 루트 3인데 0의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이야. 맞잖아. 왼쪽이니까. 올라간 플러스지. 부호를 정해놓고 사인 120 요거분의 요거야. 2분의 루트 3. 코사인 120 이거분의 이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탄젠트 120 이거분의 이거죠?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묻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알겠죠? 요런 차이가 있어. 똑같은데 얘의 도움을 받는 이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야. 알았죠?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210도를 구하래. 나한테 사인의 210도 코사인의 210도 탄젠트의 210도를 구하라고 나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210도는 이제 중학생은 못 풀어. 이거는 풀내가 일부 있겠지만 그 210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땅따라당 땅땅땅 90도 땅따라당 땅 180 땅따라당 30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10도야. 그 여기에 멈추면 이렇게 생긴 선이 생기잖아. 요 선에 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라는데 210도, 180도 넘어가니까 직각 자체를 못 만들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부 도움을 받는데 요 선이 생기잖아. 그러면 요 세로가 사인이야. 그지? 요 삼각형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러면 얘가 210도면 여기가 몇 도일 거야? 여기가 30도가 되겠지? 지금 30도짜리를 이용해서 이거를 도움을 받아서 값을 내는 거야. 그럼 이거 30도짜리 B를 불러줘. 몇 대 몇이에요? 30도, 45도, 60도는 그대로 쓰는 거고 30도니까 몇 대 몇이야?
2대 1대 루트 3 오게? 그죠? 근데 얘가 왼쪽으로 갔잖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내려갔잖아. 마이너스야. 여기서 약속이 하나 있어. 얘는 무조건 플러스야. 일단 요 사선으로 된 거는 마이너스가 생기질 않아. 알았죠? 끝!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사인은 이거분의 이거잖아. 이게 세로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은 이렇게 돌아가잖아. 코사인은 무조건 여기를 끼고 가는 게 다 코사인이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잖아. 루트 3분의 1.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다. 알았어요? 이해되냐? 동생이 물어볼 때 이렇게 설명해주면 언니 너무 멋쟁이 이런단 말이에요. 꼭 알겠죠? 자 그럼 하나 더 30도 45도 60도짜리는 꼭 기억해야 돼. 나한테 묻기를 사인에 315도를 구하래, 코사인에 315도를 구하래. 연습은 이렇게 하지만 학교 시험에 나오면은 코사인 315도가 얼마냐가 그냥 나와. 그럼 저거 답을 내란 뜻이야. 그러면 315도를 먼저 그리는 거야. 내가 알기는 각이 어디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 땅 따라 땅 90, 땅 따라 땅 180, 땅 따라 땅 270도. 요쯤에 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15도야. 그러면 당연히 사분면에 직각을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에 도움을 받냐면 얘가 세로지. 이게 사인인 거야. 요 삼각형의 도움을 받아서 답을 낼 거야. 그러려면 요 각도를 알 수 있잖아요. 몇 도야? 45도야. 45도짜리 중3 때 배운 거에 B를 써야 돼. 1대 1대 루트 2죠? 오른쪽으로 갔어. 플러스. 내려갔잖아. 마이너스. 됐죠?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자, 부호를 붙여놓으면은 사인 315도는 이렇게 가는 거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됐어요? 다음에 코사인은 이거 돌아가면 돼.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이거. 플러스 1. 플러스야!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낸다. 중학교 때 배웠던 1사분면에 있는 것만 알아도 나머지 요걸 이용해서 요 X축에 돌아다니는 360도 안에 생기는 모든 삼각비를 다 데이터를 구해낼 수 있어요가 지금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돌렸잖아. 그러면 모든 실수를 다 하게 돼. 그래서 삼각함수라고 그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구할 수 있는 게 기본이지. 삼각함수는 이걸 구한 다음에 시작하는 거야. 여기를 못하면 이제 못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저 초록색깔 저거 선을 어떻게 알아요? 초록색깔 선이요? 어디? 초록색깔 이거? 높이요. 네. 높이?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아주 지금 좋은 설명이에요. 선생님,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요 선에서 왜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그으면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그어요. 왜 이렇게 그냐? 요게 땅이면 이게 세로지. 이게 세로가 무조건 사인이야. 알았어요? 이해돼? 이해되죠? 요거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어떤 전설이 내려오냐, 삼각함수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나비 모양의 삼각형을 쫓아가야 됩니다. 알았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이렇게 그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좀 전에 질문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준을 요걸로 이렇게 정한 거야. 근데 이렇게도 풀 수 있잖아요.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어떤 애는 이렇게 풀고 어떤 애는 이렇게 풀고 하면은 답은 똑같아도 풀이가 다 서로가 틀린다고 그래. 풀이가 다 틀리니까. 접근이 틀리니까. 그래서 하나로 통일시켜야 돼. 이렇게. 요걸 가르쳤던 요 삼각함수 단어에서 나중에 옛날에 70년대가
일본에 수학 선생이 있어. 학교 선생님이야. 수학 교사가 애들이 삼각함수를 진짜 너무 못 알아쳐먹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만들어 놓은 게 몇 개 있어요. 알았죠? 그걸로 우리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엄청 그래서 요걸 한 다음부터 거의 모든 동남아에 있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겠죠? 여기는 전부 다 요 사람이 한 걸 써요. 유럽에 가면 이렇게 안 합니다. 달라. 거기는 교육과정이 우리랑 다르니까. 알았죠? 그래서 이거 쓰는 요 사람이 알려준 걸 배운 사람은 일본, 우리나라, 중국 요 정도는 다 요렇게 배워요. 좀 빨라요. 근데 원론적으로 할 때는 삼각함수가 한참 걸리죠. 알겠죠? 그렇다. 입니다.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요걸 세로로 보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높이를 따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세로가 여기냐 따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쪽으로 긋는 건 안 돼. 알았죠? 이쪽으로 긋는 순간 아주 고난도 실력을 갖추면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나랑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문제를 해봐야죠.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150도짜리 값을 구해놓으세요. 다음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215도짜리 값을 구해주세요. 다음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330도짜리 값을 구해주세요. 시작. 알아들었어요? 이거 도대체 누가 읽어본 거야? 바카스를. 바카스는 F가 있고 딴 게 있어요. D요? D가 있어요. 이거는 편의점에 파는 거는 F. 양이 많은데 타운이 얼마 안 들었어요. D는 약국에서 파는 거. 그래서 바카스 요걸 가지고 수채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드세요. 그럼 안 돼, 너 먹어라 그래요. 안 먹어 F. D를 사가지고 가잖아? 먹어. 진짜야.